이해 모의고사 답모를 진행해 봤는데요. 결과가 너무 이상하네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제 생각하고 너무 다르게 나왔어요. 평균은 66.8점이 나왔고요. 이걸 문제를 풀었는데 다 맞추신 분이 있어요. 다 맞게는 안 냈을 것 같은데 다 맞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 문제들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나. 이렇게 잘 풀면 실제로 그 이론 정리가 다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답문을 이걸 준비를 하고 문제를 만들면서 중복된 지문이 없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 똑같은 지문을 이 문제 이 안에다가 같은 지문이 나오면 안 된다. 똑같은 지문을 내 가지고 그 어차피 그 앞에 있는 지문이나 뒤에 있는 지문이 같아버리면 문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다 다른 지문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문제를 만들면서는 야 이거 좀 풀기 어려울 건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담았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인터넷상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분 중에 본인이 지금 문제를 풀고 하나 틀렸다고 메시지를 원장님한테 보내신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와 이거 갑자기 제가 너무 쉬웠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평균을 보니까 66.8이면 전번 주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전번 주보다 개수가 한 개 떨어졌어요. 전번 주에 69점 얼마였는데. 예. 그래도 진짜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진짜 잘한 건데. 근데 이제 정답률 분석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전번 주에는 100%짜리가 세 문제인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00% 맞추신 게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답률이 지금 50% 밑으로 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분석을 이렇게 쭉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잘못 처리되어 있고 그걸 해결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는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둘 건데, 이제 1번부터 한번 봐보시죠. 1번 문제는 이거는 전번 주 냈던 문제들이에요. 전번 주에 나왔던 거 이제 복습 문제인데, 이제 세금하고 다른 채권하고 관계해서 옳은 걸 골라봐라 그랬어요. 1번 같은 경우는 납세 담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또 압류가 이렇게 났을 때 담보하고 압류는 누구를 1번 배정하라 했던가? 담보. 이제 금방 알 거예요. 이제 이 정도는 담보가 1번이고 압류가 2번이에요. 그래서 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했을 때 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압류에도 우선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니까 압류보다는 누가 우선합니다 그래야 된가? 담보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담보가 압류에 우선하여 징수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답은 바로 1번이었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2번에다 답을 하신 분이 있어요. 2번에다 답을 하신 분들은 뭐만 봐야 되냐면 이것만 봤어야 돼요. 재산세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임대 보증 반환 채권. 그러면 이 채권이 그러면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산세하고 설정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때는 재산세가 1번이고 설정이 2번이에요. 아무리 법정 기일 전에 설정이 되어 있어도 재산세는 설정보다 무조건 우선한다. 그럼 재산세가 우선하니까 2번이 1번보다 우선한다 그랬으니까 아니요, 틀렸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필요 없는 지문을 다 읽어서는 안 돼요. 읽더라도 내가 비교되는 걸 딱 찾아라. 그럼 비교되는 걸 찾아가지고 순서를 정해버리시면 돼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봤더니 압류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교부 청구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압류하고 교부 청구를 비교해라 그러면은 압류가 1번, 교부 청구가 2번. 그러면 압류는 교부 청구에 우선한다 그래야 되는데 동순위로 징수한다 그랬으니까 네, 틀렸네요. 압류가 교부 청구보다는 우선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3번에다 하신 분들은 3번에 하신 분은 지금 딱 한 분 계시는데 3번에 하신 분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순이라는 것은 압류나 교부 청구가 없이 일반적인 세금은 동순이에요. 그냥 압류든 담보든 교부 청구든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세금들은 동순인데, 여기서는 압류와 교부 청구가 있었을 때는 압류가 1번, 교부 청구가 2번 이렇게 배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동그라미 4번. 4번은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법정 기일 전에 담보의 대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 그러면 양도담보재산하고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징수금을 징수할 수,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법정 기일 전에 담보를 제공했으니까 세금보다 담보가 먼저란 이야기인가, 세금이 먼저란 이야기인가? 담보가 먼저죠. 담보가 먼저니까 담보로서 세금을 징수할 수? 담보가, 내가 누군가에게 담보를 먼저 잡혔으니까 담보로 잡고 있는 사람이 세무서에서 너 잡고 있는 거 내놔 그러면 그래 내가 잡고 있는 거 드릴게요 그런가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런가요? 그렇게는 못해요. 내가 먼저 잡고 있으니까 그건 둘 수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지문은 4번 지문, 우리 공부할 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지문이에요. 이건 배운 적이 없는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기일은 작년에 이제 시험 지문에 2줄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법정 지문하고 관련된 거 이거는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 지금 답을 하신 분이 있어. 법정 기일이 나오면 딱 2개로 생각하세요. 하나, 둘. 하나는 신고, 납부, 세목. 또 하나는 보통, 징수, 세목. 이 2개만 생각하세요. 신고, 납부, 세목하고 보통, 징수, 세목 딱 2개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단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일, 신고일을 법정 기일로 하고, 보통 징수는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 기일로 이렇게 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신고에 따라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그랬으니까, 신고에 따라서 그랬으니까 신고, 납부, 세목이에요. 신고, 납부, 세목의 법정기일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로 가는 게 아니라 신고일입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정답률이 딱 50% 나왔어요. 반절 맞추시고 반절 지금 틀리셨어요. 자, 2번 문제로 가보죠. 2번은 이 신청과 심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이 문제는 지금 정답률 67%가 나왔어요. 근데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한 처분, 이 신청 심판 청구에 대한 처분,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처분을 다른 말로 뭘로 바꿔라 그랬는가? 자, 처분. 여기서 이 처분 똑같아요. 처분 됐죠. 이 처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는가? 상대방이 내가 뭔가를 나 불만 있어 하고 이의제기를 하고 심판 청구를 하고 감사원에다가 심사 청구를 하고 과세는 적부 심사 청구를 하고 내가 뭔가를 말했더니 상대방이 처분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뭐 해줬는가? 상대방이 뭐라고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가지고는 또다시 다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집에서 싸울 때도 뭘까 물어보고 상대방이 대답하면 잘못된 대답일지라도 그 대답을 가지고는 또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처분 자체를 가지고는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툼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배웠던 게, 우리 이 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는 건 우리 배울 때는 2개를 배웠잖아요. 통고 처분하고 과태료. 그런데 그거 이외에 다른 거, 요걸 내버린 거예요. 그 이외 내용을 낸 거예요. 그다음 2번째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이 신청과 심판 청구를 같은 날 제기했네요. 똑같이. 같은 날 2개를 동시에 제기하면
아래쪽하고 위쪽에다 동시에 제기하면 아래쪽에 한 걸로 봐라, 위쪽에 한 걸로 봐라. 위쪽에. 자, 그러면 심판 청구를 택하고 이 신청은 밑에 쪽에 있는 이 신청은 아웃시켜라. 그래서 각하 결정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청과 심판 청구를 동시에 가면 안 되고 이 신청으로 갔다가 여기서 안 들어주고 나면 이 신청으로 가가지고 안 들어주면 심판 청구로 가는데 이 신청을 내가 했더니 답변이 왔어. 그러면 답변을 받아봤더니 내가 또 졌어. 그러면 심판 청구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해서는 안 돼. 같은 날 동시에 제기해버리면 이 신청이 없는 걸로 보고 심판 청구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신청은 각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제 3번. 이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때는 바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어요. 바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때는 며칠 안에 해야 되고 90일. 자, 여기는 90일 이 날짜만 보면 돼요. 90일 안에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그러면 여기서 기간은 며칠이 지난 후에 90일이 지난 후에 이 신청을 받으면 이 경우는 이 신청을 받으면 바로 각하 결정을 해야 돼요. 각하 결정하는데 각하 결정하면서도 이원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여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원의 의결에 따라서 그랬으니까 아니요, 이거 틀렸어요. 이원의 각하 결정을 할 때는 이원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됐던 거예요. 그다음 이제 5번은 이 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데 공매 처분 며칠만? 30일. 날짜 여기는 이 날짜만 보면 돼요. 30일 동안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3번. 문제 3번은 이건 정답률 88% 나왔네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가액이 증가되면 이를 취득으로 보는데 가액 증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를 해. 여기서는 가액 증가만 과세하는데 이때 가액 증가에 대해서는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고, 자, 중과기준세율이다,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이다. 중과기준세율.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은 이건 원시취득이네요. 원시로 취득한 건축물은, 건축물이니까 원시로 취득한 건축물은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한다. 자, 이건 과세하죠. 과세하는데 세율은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해서 2.8. 원시 취득이니까 2.8% 세율로 과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았으니까 유상승계 취득이요. 유상승계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이 경우에 과세 표준은 얼마의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고, 여기는 그냥 단순히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냈는데 여기서 과세 표준까지 맞물려 버리면 과세 표준까지 같이 연결하셔야 돼요. 자,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았다. 그러면 돈 대신 물건 받았으니까 이걸 대물변제. 그러면 대물변제 했을 때 과세 표준은 어떤 금액을 과세 표준하고 대물변제액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 대물변제 액수가, 이 금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적어버리면 그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시험은 여기를 낸 거예요. 작년 시험은 이걸 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았을 때 취득세를 내는데 그때 과세 표준을 어떤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해서 세금을 물리냐 이렇게까지 낸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깊이 들어간 거예요. 네 번째는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 요 네 가지는 승계취득 그랬네요. 승계취득은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한다.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과세한다. 그다음 5번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기나 등록을 안 했더라도 사실상 취득했으면 이를 취득으로 보고 양수인을 취득자로 간주해서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문을 쭉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읽어봐도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에 가서 여기다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신축한 거 뭐 이거 세금 물리지 하고 나도 모르게 물리지 하고 그냥 넘어가다가 끝에 안 보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물린다 했으니까 안 물린다 했으니까 너는 틀렸네. 그래서 아주 쉽게 풀면 답이 나오는데 좀 깊게 생각하면 여기까지 보셔야 돼. 신축한 건물은 원시취득이요. 그럼 원시취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어떤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야 되고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고 만약에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과세 표준을 잡아서 신고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 4번.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은 몇 개냐? 이렇게 개수 문제가 나오면 거의 정답률 50%밖에 안 나와요. 4번은 가보죠. 4번 딱 50% 나왔네요. 개수 문제 내면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어디서 틀리냐면 이것 때문에 틀려요. 계속. 그냥 그 취득세 문제 나오면 이전 나오면 그래 너는 무조건 과세 그냥 동그라미 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깊게 생각하면 할수록 틀려. 뭘 생각하냐면 이전한 건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초과되지 않았으니까 세금 안 낼 것처럼 느껴져요. 초과되지 않았으니까 등기분만 과세합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무슨 세를 물리고 이전 등기니까 취득세를 특례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로 과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이란 말만 나오면 뒤에 거 읽지도 말고 이전 나오면 순간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틀려요. 이걸 동그라미 치면 안 틀리는데 동그라미 안 치고 읽다 보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져요. 자, 첫 번째,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이 됐다. 여기까지 보고 풀면 안 돼요. 변경이 되고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 붙고 가액 증가.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이 경우는 의제 취득이 돼요. 의제 취득으로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해서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지목 변경 등기는 등기부는 취득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리니까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해서 물리는 거예요. 그다음 토지를 취득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등기를 안 했더라도 이거는 취득세 과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공유 수면 매립이나 간척으로 토지를 조성했으니까 너는 원시 취득.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이 경우도 취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러니까 4개 다 한대요. 4개인데요. 근데 자꾸 4개가 아니라 3개인 것처럼 그래서 4번에 3개 다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3개 다 하신 분 11분 계시네. 반절이 3개 다 있어요. 반절이요. 여기 다 있어요. 왜? 동그라미 니은번을 전부 다 이걸 제껴놓고 문제를 풀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 혹시 취득세 과세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이전이 나오면 가액이 증가되든 안 되든 이전에 간거된 건 취득세 무조건 물린다고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를 풀면 안 틀리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자, 문제 5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건 엄청 많이 맞췄어요. 정답률이 88% 나왔어요. 자, 1번 주체구조부 나왔네. 주체구조부 딱 보면 그 다음에 뒤로 끝에 연결해서 그렇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끝. 자, 여기에 답을 하시면 안 돼. 5번은
1번에 답을 하신 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체 구조부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주체 구조부 취득자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다 답을 하신 분은 여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여기다 답을 이것 때문에, 함께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 여기서 함께는 뭔 말이냐면 본체하고 설비를 같이 묶어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함께라는 말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인 본체하고 설비를 묶어서, 본체하고 설비를 다 묶어가지고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는 얘기인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걸로 간주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함께를 설비한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설비하는 것과 본래 이 건물 본체하고 설비를 모두 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2번. 환지는 그랬어요. 그러면 땅으로 돌려받는 사람은 공사한 사람인가요? 땅 주인인가요? 땅 주인. 그럼 땅 주인이 조합원이요. 채비지나 보류지는 요거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으로 대신 줘버린 거예요. 땅으로 줬으니까 채비지나 보류지는 누가 가져갔는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가져갔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는 조합원이,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이제 3번. 경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네. 그럼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여기만 이렇게 딱 보면 원칙은 내가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유상으로 봐라, 증여로 봐라. 증여. 자, 증여. 원칙은 증여로 보는데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내가 취득했다는 사실이, 돈을 줬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유상.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으니까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안 됐다? 됐다. 됐으면 유상. 이 생각을 먼저 하고 계셔야 돼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 거래는 원칙은 증여인데 객관적으로 확인됐을 때만 유상이다. 그러면 형제 자매. 자, 형제 자매는, 형제 자매 간의 거래는 정부가 타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형제 자매는 안 해요. 그러면 채무를, 상대 형제 자매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내가 형의 채무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내가 형 채무를 갚아줬어요. 그러면 정부는 알겠어요. 바로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가? 확인해보고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가? 바로 인정해 드릴게요. 바로 뭘로 인정한다? 요상으로 인정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직계 좀비속인 이렇게 직계 좀비속으로 나오면 원칙은 뭘로 간다? 증여로 가고 확인되면 유상. 언제나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나오면 원칙은 증여, 확인되면 유상. 그 이외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아니었을 때는 확인할 필요도 없이 유상. 이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 상속을 받았을 때는 취득세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걸로 보고 이 상속인 각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정답은 여기서 틀린 걸 찾아라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됐었네요.